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네, 스크랩 개론 강의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OT 영상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강의가 될지 개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 영상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릴 예정인데, 그 숙제가 이번 학기, 이번 스크랩 개론 시간에는 꼭 필요한 숙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숙제를 강요하는 그런 못된 선생은 아닌데,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꼭 강요를 해서 이건 좀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강력한 숙제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진 않을 예정이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는 마시고요. 아직 수강 철회 기간이니까 수강을 철회하셔도 좋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어떤 강의가 될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 강의는 스크랩 닥구 개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 닥구랑은 일단 관련이 없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종이를 보는 눈을 키우고, 그리고 그 눈을 키운 종이들을 모아서 다이어리에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잘 갖다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감각적이고 조금 약간 팬시한 그런 스크랩 닥구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가 그런 쪽엔 살짝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간 스크랩 닥구는 아니고, 근데 제가 스크랩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영어로 스크랩을 한다라고 하는 그 스크랩 자체에 있는 그 뜻에 좀 더 의미를 둬서, 생활에 있는 여러 종이를 갖다가 그거를 모아서, 그리고 그거를 어, 뭔가 박제한다, 붙인다, 그런 것에 이렇게 기록을 한다, 그 종이들로 기록을 한다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주 멋지구리한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조금 강의의 목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짝 감기가 온 상태라서 안 그래도 이걸 좀 빨리 영상을 찍고 있는데 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그래도 혹시 만약에 중간중간에 목소리가 좀 이상해진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볼 텐데요. 잡지에서 종이를 오리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감각적으로 직선으로 오리는 게 더 어려워서 마음대로 자르면 다이어리에 붙였을 때 다 따로 놀더라고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예 강의에서 다룰 건데요. 저희가 강의에서 배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가진 종이를 레이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요. 이거는 너무 뻔한걸? 가령 이런 건데요 라고 했는데 가령이 너무 뻔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것도 너무 뻔하고, 아직 일기가 안 써져 있는 다이어리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게을러가지고 아직 일기를 안 썼는데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저 혼자만의 챌린지 중에 하나가 바로 어드벤트 캘린더로 다이어리를 꾸미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보면은 그 어드벤트 캘린더가 이렇게 종이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평면의 종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뭐 아름답죠. 종이 자체로 예쁜 종이니까 아름답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페이지를 다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다가 모든 페이지가 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노잼이잖아요. 보는 사람도 노잼, 하는 나도 노잼, 다이어리도 노잼, 모두 다 노잼. 네, 그런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페이지를 좀 구분을 해서 이 페이지를 재미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건데, 이런 식인데,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네, 근데 저에게 날아와서 페이지가 되었죠. 그거를 저는 이렇게 나눠주고 이 뒤 양옆에 있는 여백을 날려주고 그리고 이 뒤에다가 제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게끔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 페이지를 새롭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그리고 이게 약간 포토샵을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토샵에 레이어를 겹겹이 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레이어를 겹겹이 쌓은 다꾸를 해야 그게 좀 더 입체감 있는 다꾸, 재미있는 다꾸,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이건 좀 노력을 했다, 약간 이런 다꾸,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각기 다른 다꾸,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죠. 그냥 오렸어요. 이거 그냥 오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조금 재미가 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이게 그 수저집이거든요. 그 보시면 음식점 가면 숟가락이랑 젓가락 들어있는 그 수저 케이스인데, 제가 이 수저 케이스에 밑에다가 풀테이프질을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종이 포켓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런 것들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메모지나 이런 거를 여기다가 카드처럼 끼워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 테이블에 있는 요 목각 인형들하고 이 뒷면에 있는 이 목각 인형을 작업하고 있는 난쟁이들하고 분리를 해줬고, 그 분리를 한 상태에서 지붕이 있는 그런 스티커, 구겨졌다. 지붕이 있는 그런 스티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 나무를 넣어줌으로써 해서 레이어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종이를 딱 봤을 때 그 종이를 어떻게 레이어를 나눌 수 있는지, 종이는 정말 하나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얘도 정말 하나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어떻게 쌓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잡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팸플릿을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지도를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영수증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티켓 갖고 오시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스타벅스에서 설탕을 갖고 오시거나 네, 그런 것들에 모두 다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그래서 아무튼 잡지에서 종이를 오리는 방법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레이어를 쌓는 것도 그것과 함께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종이를 수집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쓰레기 같고 어떨 때 보면 활용을 못하겠고 처음부터 어떤 종이를 줍줍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처음부터 많은 종이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사실 나중에 가서 그 많은 종이 중에 내가 진짜 다이어리에다가 쓸만한 종이는 몇 개 없고, 그리고 그 만약에 이런 종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종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다이어리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부분은 뭐 기껏해야 요거 아니면 요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종이가 요렇게 돼요. 요만큼이 돼요. 그래서 어떤 종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게 관대한 마음으로 모든 종이를 품으셔야 됩니다. 어딜 갔는데 그러니까 메테리얼로 접근하세요. 메테리얼이 종이인 것이 있다. 근데 내가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게 불법이 아니고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비싼 가격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걸 챙긴다 라는 생각으로 종이를 가져오시면 네,
나중에 그 종이를 어딘가는 다 쓰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스타벅스 설탕. 메테리얼이 종이인가? 그쵸? 메테리얼이 종이와 설탕이죠? 근데 설탕 버리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걸 내가 가지고 오는데 불법이냐? 아니죠. 이거 합법이죠. 커피에 설탕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싸냐? 아니죠. 공짜죠. 그러면은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종이다. 그러면은 약간 무조건 가지고 오는 그런, 열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실패했잖아요. 쇄국 정책. 여러분들도, 쇄국 정책 하시지 말고, 널린 마음으로. 스티커만 종이가 아니고, 마스킹 테이프만 종이가 아니고, 엽서만 종이가 아니고, 메모지만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정말 많은 다양한 종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종이입니다. 친구가 써보라고 준 공짜 쿠폰, 그리고 포장지, 네, 선물 포장지, 그리고 영수증, 그리고 공연 홍보지, 그리고 여러분 정말 무엇도 종이인가 하면은 이 스티커 쓰고 난 이 뒷 배경지, 요것도 종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지금 다 스티커 썼잖아요. 스티커 다 없어요. 원래 붙어있는 스티커는 다 썼는데 이것도 이렇게 오려서 쓰겠다고? 왜냐면 뒷면 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또, 다이어리 꾸미고 남은 페이지. 다이어리 꾸미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오려 쓰고 나서 남은 쪼가리들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메테리얼이 종이죠. 네. 그리고 그래서 챙겨온 옷이라는 거. 그래서 어찌됐건 많은 종이를 챙겨오면 나중에 그거를 갖다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여행 갔다가 여행지 정보 책자를 가져왔는데 지저분하지 않게 스크랩 닦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네, 있습니다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요. 제가 한 닦구가 지저분하지 않은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저분하다면요, 여러분, 세상엔 정크 저널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스크랩 닦구에서 지저분과 아닌 것을 가르는 거는 약간 레이아웃 정도의 차이이지, 네. 그거를 막 너무 완전 막 높은 기준으로 이거는 지저분해, 이건 쓰레기야, 내 스크랩 닦구는 쓰레기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지에서 종이를 모아와서 그 모은 종이로 내가 페이지를 구성을 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크랩입니다. 그래서 네, 스크랩 닦구에 너무 이렇게 높은 잣대로 여러분들의 페이지에 이렇게 막 약간 그 서연고만 대학이야 이런 어머니 같은 그런 약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 페이지가 아무리 못났다라고 한들 여러분들이 여행했던 것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또 추억이 새록새록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행하고서 꾸몄던 페이지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지저분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지키려고 했던 원칙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떡매학 개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아웃 배열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그런 식으로 약간 사선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마태학 개론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마스킹 테이프도 이렇게 사선으로 들러붙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제 그 영상 중에서 레이아웃의 생기초 영상, 이래서 레이아웃 101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는 레이아웃, 그러니까 스크랩 닦구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붙이게 되는지는 사실 스크랩 하는 종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닦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레이아웃의 법칙만 살짝 지켜주시면 약간 통일성 있게 그렇게 스크랩 닦구를 붙이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영수증이고요. 이거는 티켓이고 이거는 그 젓가락 껍데기고 이거 젓가락 껍데기, 그리고 이 뒤에 냅킨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감자튀김 이렇게 삼각 코너로 돼 있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2개를 끼워주거든요. 보통 하나 하면은 너무 기름 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바깥에 그 감자 기름 안 묻은 그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붙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샀는데 거기 붙어 있던 네, 바코드. 그리고 이거는 저의 그 호텔 투숙 그거 카드. 그리고 이거는 영수증에서 오려낸 거. 이거는 제가 갔던 그 뮤지엄 샵에서 뭐 구매하고서 그 구매하면 왜 보통 뮤지엄 샵에서 뭐 구매하면 종이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포장 종이 그리고 영수증. 그리고 이거는 그 햄버거집 냅킨. 그리고 이것도 영수증.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말 다양한 종이들이 여러분의 스크랩에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디를 갔는데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테리얼로 접근해서 종이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종이면 무조건 다 챙겨 오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어떤 식으로 들러붙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정말 내가 가진 종이가 무엇이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여행이 어떤 여행이었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 네, 그래서 보시면 어느 한 페이지가 같은 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오히려 이런 여행 종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종이로 스크랩하는 것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보시면 심지어 그 튤립 꽃에 붙어있던 네, 리본입니다. 리본인데 이렇게 갖다 붙었어요. 요것도 미술관 지도인데 이렇게 갖다 붙었고 이런 식으로 네, 다 다르거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크랩인데 이거 보시면 제가 갔던 전시회 팜플렛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갔던 그 문구점 그리고 제가 산 스탬프에 들어있던 태그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지저분하지 않게 스크랩 닦고 하는 방법은 정말 엄밀히 말하면 따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몇 가지 법칙만 지키면 지저분하지 않아 보이게끔은 할 수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크랩과 콜라주를 다르게 보는지 둘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스크랩의 개념이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콜라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뭔가 스크랩 다꾸다라고 하는 것의 그 명칭이 저는 굉장히 살짝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한정을 짓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전부 다 내가 생활에 있는 종이를 활용을 해서 다이어리에다가 붙인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냥 스크랩 다꾸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한 스티커라고 할지라도 네, 그 스티커에 뭔가 구매 배경에 이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페이지에 그 스티커가 달라붙은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스크랩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무언가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누는 거는 저보다 더 잘하는, 저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네, 그런 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그렇게 스크랩 다꾸다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서요. 네. 스크랩은 훨씬 더 큰 개념이고 네, 그 안에 콜라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저의 강의에 각 강의마다의 뭔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뭐 첫 번째 편에는 종이 모으기에서 무슨 종이를 모아야 하는지, 두 번째 편에는 종이를 활용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종이를 응용하기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반영을 해서 네, 첫 번째 편에는 어떤 종이를 모으는지 그리고 네, 그 어떤 종이를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이에서 뭔가 내가 다이어리에다 붙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종이를 뭔가 어떻게
샤브작 해서 가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강의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생각한 바가 없어서 무책임하게 생각한 바가 없어서 그거는 추후에 다음 강의 그때그때마다 무책임하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VC 커버가 있는 노트를 추천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인즉슨 엽서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싶은데 엽서의 활용 방법이 다들 비슷비슷해서 뭔가 앨범이나 커버에 넣어두는 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상 그쵸, 엽서가 아무래도 종이 하나의 가격이 뭐 스티커나 마테의 가격이랑 비슷하진 않지만 아무튼 거의 그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이런 엽서를 갖다가 다이어리에다가 그때그때 활용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쓰면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 표지에다가 넣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근데 PVC 커버가 있는 다이어리를 추천을 드리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게, 제가 다이어리 종류를 잘 몰라서요. 한국에 있는 다이어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런 그냥 로이텀 같은 아주 무난하고 노멀한 브랜드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뭔가 A5 사이즈의 다이어리라고 한다면 A5의 그 PVC 커버를 구매를 하셔서 끼운 다음에 엽서를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노트는 하이타이드의 노트인데요. 하이타이드에서 나오는 나해라는 다이어리랑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이 주간 요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커버에다가 엽서나 기타 등등의 것들을 끼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엽서 활용법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종이를 어떤 식으로 재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가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릴 때 엽서도 가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을 보시고 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엽서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다이어리에다 들러붙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엽서가 조금 아까우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뭔가 약간 내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걸 다이어리에다 진짜 이 페이지에다 이 엽서는 꼭 달라붙어야 되는 그런 페이지다 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엽서를 쓰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스크랩을 하는지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광고 회사여가지고 잡지사에다가 광고를 많이 했어요. 뭐 명품 광고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부서는 디지털 마케팅 쪽이었고, 근데 저희 회사가 브랜치가 크다 보니까 그런 잡지나 이게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보통 그런 마케팅을 하는 부서들이 또 따로 있어서, 그런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잡지 광고를 집행을 하고 그걸 모니터링 하려고 이제 잡지 회사에서 그 과월호라고 해야 되나? 그 잡지들을 엄청 많이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월 초에 그 잡지의 방에 가면은 정말 많은 잡지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달은 공유가 커버를 찍었대더라. 차은우가 까르띠에 광고가 나왔다더라. 이러면 이제 그날 그 잡지는 다 나가는 거죠. 여사원들이 다 가져가고 남사원들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책상에 막 붙여놓고 막 그런 식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잡지가 굉장히 풍족했었고 잡지가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간 그 잡수저였어요. 스티브 잡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잡지가 없고 저는 약간 동사무소에 기생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분기마다 동사무소에 가면 그 분기의 공연 정보,
과 관련된 팜플렛들이 이제 쭉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분기마다 보통 바뀌거든요. 1년에 4번 정도.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가서 그 팸플릿, 홍보 팸플릿을 들고 와서 그걸로 다이어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흑수저죠. 흑수저 중에 흑수저. 네, 그래서 뭔가 저의 케이스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다꾸를 하려고 잡지를 사는 거 좋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종이를 모아서 그걸로 다이어리를 꾸미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잡지 말고도 메모지 사시잖아요. 마테 사시잖아요. 스티커 사시잖아요. 예, 그렇게 산 것들로 충분히 다이어리 꾸밀 수 있고, 그렇게 산 것도 충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외에 플러스로 내가 잡지까지 사서 더 다이어리를 꾸민다라고 한다면 돈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잡지가 그냥 이렇게 쌓여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쉽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살 돈으로 다른 걸 더 샀더라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x10의 히치하이커까지는 제가 인정. 그거는 인정. 왜냐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10x10에서 구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1010 포인트가 있으실 것이고, 당연히 VIP 골드 레벨 정도 하시지 않을까, 혹은 뭐 골드 레벨 정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일리지로 충분히 히치하이커를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부호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히치하이커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뭔가 다른 잡지를 돈 주고 구매를 하지는 마세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생활에서의 종이를 모으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종이가 눈에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종이들로 다이어리를 꾸미실 수 있게 되실 거니까, 뭔가 이렇게 기성 잡지 같은 것들까지 구매를 해가면서 꾸미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서 앨범을 구매했는데, 그 앨범이 뭔가 안에 있는 특전이 각기 조금 달라서 뭐 이번에 4세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4세트를 다 구매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앨범을 가지고 다꾸를 하는 거는, 그건 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거 그냥 나중에 버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매우 칭찬을 드릴 만한 일이니까 권장을 드리고요. 네, 근데 잡지까지 막 구매를 해가면서 막 해외에 무슨 잡지가 유명하다더라. 그쵸. 좋죠. 근데 그 잡지가 뭐 5,000원 이러면 사셔도 돼요. 근데 막 10,000원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잡지를 살 돈으로 약간 저는 다이어리를 사겠다. 약간 요런, 혹은 마테를 사겠다. 약간 요런 심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종이 흑수저의 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응답은 얼추 끝이 난 것 같고요. 강의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려야 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숙제라서 여러분들께서 꼭 해와 주셔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종이를 모으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가 올라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종이를 가치 판단하지 마시고, 종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간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초콜릿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초콜릿 껍데기 모으시고, 사탕을 먹었어요. 그러면 사탕 껍데기 모으시고, 어디를 갔어요? 그러면 영수증 챙겨오시고, 스타벅스 가셨어요? 그러면 스타벅스 네이킨이랑 설탕 챙겨오십시오. 그리고 어디 뭐 일식집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뭐 젓가락에 그 젓가락 씌워져 있는 그게 있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종이. 그것도 챙겨오시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갔는데 테이블보 종이가 있었어요. 보통 고기 같은 거 고기 먹으러 가면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뭐 종이 깔려 있잖아요. 뭐 흘리지 말라고. 이걸 다 챙겨오기가 조금 눈치 보인다라고 한다면 귀퉁이만 찢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서 가장 이거는 이 식당을 대표할 만한 그런 종이의 일부분이야 라고 하는 거를 찢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식당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귀여운 돼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우 그림일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챙겨오십시오.
그리고 스티커 여러분 붙이고 나서 이렇게 뒷재지 남아있잖아요. 이것도 냅두세요. 알았죠? 혹시 만약에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아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방에 왜 쓰레기를 모으고 있냐? 그러면은 이거 선생님이 모으래서 모으는 거예요. 이라고 하세요. 저를 파십시오. 그래서 네. 이거 저기 어디 그 바다 건너에 저 먼데 어느 선생님이 사시는데 그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모으라고 해서 모으는 종이에요. 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아주 작은 상자 같은 게 있으면 좋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 다이소에 이런 상자가 있을 건데 그냥 이런 상자면 되거든요. 네. 저는 다이소가 없어서 이케아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네, 요거가 한 A5? A4? A5? 네, A5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상자인데요. 여기에다가 갖은 종이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박스를 만드시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소 같은 데 가셔서 한번 이런 박스를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 집에 있다라고 한다면 집에 있는 거 쓰세요. 여러분 엄마한테 등짝 맞지 마시고 집에 있는 거 쓰시고 어찌됐건 종이는 다 모으셔서 여기에다가 담아서 저와 함께 만나는 걸로. 그래서 일주일 뒤에 첫 번째 강의가 올라갈 예정인데 그 강의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이들을 오리고 찍고 뜯고 맛보고 즐길 거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종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이를 이렇게 상자에다가 모아서 오시는 것이 이번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해오셨으면은 다음 강의를 들으셔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 한 주만큼은 눈에 불을 켜고 종이를 모으려고 아득바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약간 힌트를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어디까지 모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아까 계속 말하던 거에 이어서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그런 거 다 챙겨오시고 그 다음에 어느 카페나 아니면은 약간 브런치 카페나 아무튼 어디 갔는데 냅킨이 나왔는데 냅킨에 로고가 찍혀 있다. 그러면은 그 냅킨 챙겨오시고요. 그리고 계산하러 갔는데 그 식당에 명함이 있다. 그러면 그 명함 챙겨오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정말 바빠 죽겠다. 연말인데 마감이어가지고 마감이랑 겹쳐서 내가 진짜 바빠 죽겠어서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종이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회사에서 일만 했다라고 할 경우에 포스트잇 쓰셨을 거잖아요. 일하는 동안. 네. 그 포스트잇이라도 챙겨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일할 때 썼던 여타 다른 종이들 뭔가 다이어리에 붙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파쇄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종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이를 챙겨오셔도 되고요. 업무 관련된 종이 혹시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챙겨오셔도 되고 아니면 뭔가 미팅을 했는데 그 미팅 관련된 프로젝트가 일단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종이만 남아 있어요. 그 종이를 없애도 이제 앞으로의 프로젝트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종이를 찢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정말 처절하게 아주 아득바득 종이를 모아서 저희 일주일 뒤에 만나도록 해요.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고 아득바득하게 모은 종이를 일주일 뒤에 다이어리 페이지에다가 붙이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그런 오리엔테이션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강하게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죠. 근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다 지나가는 마당이잖아요. 그래서 다 지나가는 마당이니까 그래 한 해도 끝나가는 마당에 그래 그냥 이번 종이 모으고 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눈에 불을 켜고 종이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재미있으실 거예요. 어디 가서 종이를 발견하게 되면 이거 나 모아야 되는데 약간 그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만나도록 하고 강의 수강 신청은 댓글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출석 체크를 하고 있으니 수강 신청은 댓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건강한 목소리로 다음 강의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주일 뒤에 건강한 목소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목소리 뮤트하고 그냥 조용히 닦고만 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